작가 사공입니다. 대학원 진학 시즌이 돌아왔다. 자, 가을 학기 시작되고 또 코스모스 졸업하시는 분들은 10월부터 대학원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학원 진학하실 때 필요한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 이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대학원 진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직업에 필요해서 혹은 전공 학습을 하기 위해서 취업에 수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국내 대학교 그리고 해외 대학교까지 한번 작성을 다 해봤습니다. 국내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입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입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진학을 하셨는데 저의 경우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물론 많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뭐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이렇게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학교 네임밸류를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시려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공심화 학습을 위해서 진학을 한다. 사실 이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원하는 직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신 학교 레벨 위해서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학생들 많이 만났고 또 진학도 많이 봤습니다. 이때마다 느낀 게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교수들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 마셜 마스 예 맞습니다. 그 화성 맷 데이먼 나온 그 영화의 원작에 보면은 화성 6일째 아무래도 못했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나는 못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신 분들 1학기, 2학기 지나면 보통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뉴스에 나온 사례고요. 이제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뭐 보통 학업의 꿈을 품고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요.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동국대 학교의 언론에 나온 사례입니다. 교수님들이 폭언을 하고 개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원생은 교수님의 노비라고 합니다. 이거 공신닷컴에 나온 내용도 있는데요. 강성태, 이분이 밝힌 내용입니다. 8만 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 교수님이 대학원 4명한테 8만 대장경 이 8만 장의 논문과 서적을 스캔을 시켰다. 이 바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런 일들이 아직도 사실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뭐 대학교 교수님들 밑에 이제 박사과정도 있고 석사과정이 있죠. 석박사과정이 뭐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은 대부분 교수님의 연구 실적을 돕거나 연구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 교수님들께서 뭐 이렇게 석박사님들의 성과를 그냥 뭐 날로 먹고 뭐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화돼서 뭐 좋아졌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 석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도제식 교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연구를 해도 지도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의 눈밖에 나면은
논문 심사를 논문 심사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졸업을 못하게 되거나 남들 5학기, 6학기 다니는 대학원을 한 6년제로 다니는 경우도 저는 사실 봤습니다. 대학원생들 그리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지 인터넷 내용들만 봐도 나옵니다. 최근 자연과학 동네에서 노숙인으로 여겨지는 인물에 대한 목격이 다회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안전팀 확인 결과 화학과 소속 모 박사과정 학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원 재학생 전원 주 2회 이상 세신 및 환복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게 어느 대학원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박사과정, 석사과정 연구할 때는 이발도 안 하고 옷도 잘 안 갈아입고 주로 이제 IT 계열에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박사과정 연구실을 통해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학업 계획서하고 연구 계획서 결과적으로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학업 계획서와 연구 계획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학업 계획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연구 계획서라고도 부르게 하는데 둘 다 스터디 플랜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수학 계획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스터디 플랜, 즉 이제 플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너가 입학을 해서 대학교에서 이 대학원에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가 가장 직접적인 입시의 평가 중점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계획서, 학업계획서는 학생 선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입시와 직결이 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학원에서 연구생들, 그러니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거지 회사용 자기소개서처럼 작성해서는 절대 안 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랐고 성격의 장단점은 꼼꼼하고 모난 것 없고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떨어지는 분들 많이 봤고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연구 계획서, 학업 계획서입니다. 이 바로 계획의 방점을 찍어야셔야 돼요.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학업을 할 것인지, 이 학업의 결과는 뭐죠? 논문이죠. 이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 연구 계획서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연구 계획서,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방법론적인 내용들 많이 봤어요. 기승전결로 써라, 서론본론 결론을 써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별로 매우 다르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학생들의 스펙과 학교의 평가 기준 그리고 교수님들의 성향이라든지 이 학교가 추구하는 연구 방향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형식적 측면에서 기승전결로 써라, 초두 효과를 노려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제 연구 내용을 소상하게 작성하는 건데 이 연구 주제 이거를 연구 계획서에서 논문처럼 작성하느냐 아니면 연구 주제만 가지고 썰을 풀어서 교수님들을 설득하느냐 이게 연구 계획서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연구 계획서 국내외 대학교, 로스쿨, 한의학대학원, 그리고 치의학 전문대학원, 의전원 이런 데까지 모두 학업 계획서나 작성한 경험을 봤을 때 그리고 합격률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욕심을 내서 자기소개에 스펙도 집어넣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거 치면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그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시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 내가 이
전공을 통해서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계획서의 모습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성균관대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연세대 쪽으로 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보통 다 비슷해요. 자기소개 나오고, 진학 동기 나오고, 수학 및 연구 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더 추가된 케이스가 있으면 기타란과 졸업 후 진로 계획란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자기소개 분야는 셀프 인트로덕션이에요. 그 직접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회사 자기소개서처럼 나는 이렇게 자랐고 어디서 자랐고 이런 부분도 물론 들어가지만 나의 성향, 성격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될지 그러니까 연구적 측면에서 볼때 학업적 성향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학문적 성향. 이 나의 학문적 성향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어떻게 말을 꾸며서 내가 학업적으로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이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에 있어서 학술적으로 잘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학 동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회사 자기소개서에서 입사 지원 동기가 있어요. 회사 자기소개서는 뭐 100%가 다 돈 벌기 위해서 진학을 한 거지 그 회사의 목적을 가지고 진학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에서 진학 동기를 가질 때 뭐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지 아니면 전공을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취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진학을 하는 건지 취업에 실패해서 뭐 도피처로 가는 건지 뭐 출신학교 네임밸류를 가지기 위해서인지 적성에 맞는 전공을 하는 건지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지원 작성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취업에 수월해서나 아니면 취업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갑니다. 뭐 시간 때우려고요. 그리고 뭐 마땅히 집에 있기에는 뭐 눈치 보이고 그래서 갑니다. 이렇게 주면 100%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다 똑같은 이유지만 어쨌든 학업 계획서 이 평가라는 기준에서 볼 때 뭐 그런 내용도 너무 솔직하게 적으면 안 되시고요. 적당하게 좀 꾸미는 거, 우리나라는 좀 꾸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좀 꾸며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수학 연구 계획이 그 또한 중요한데요. 이 연구 계획에서는 바로 논문과 직결된 거예요. 내가 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어떤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나는 이 대학원에 들어갈 테니까 나 좀 합격시켜 달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수학 연구 계획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공부를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작성을 하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 학부 졸업해서 내가 연구 목적을 가지고 거대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진학하는 경우는 99.9%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입시용, 진학용 자기소개서처럼 돈 벌기 위해서 회사 지원한 건데 이걸 어떻게 꾸며내느냐, 어떻게 썰을 풀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로. 이것도 참 골 때려요. 그 졸업 후 진로도 지금 뭐 점쟁이가 아닌데 앞으로 이 졸업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뭐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졸업 후 진로를 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왜 대학원에 진학해서 5학기, 6학기 되는 이 과정을 논문까지 써가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연구 과정을 보낼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라서요. 학교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 졸업 후의 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도 솔직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정 없으면 그냥 작가에게 맡겨서 졸업 후 진로가 이렇다라는 거를 좀 잘 꾸며서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뭐
공식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교별로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고요. 지원자의 스펙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원자의 스펙과 학교별로 평가 요소를 뭐 조합해 보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딱히 공식화시켜서 이것은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사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학교별로 쌓여 있는 데이터 그리고 입시 기준에서 볼 때, 입시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학원도 피할 수 없는 입시입니다. 입시. 왜 우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입시 전략을 세우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입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평가 기준 요소로서 학업 계획서, 그리고 연구 계획서, 뭐 연구 계획서라 부르든 수학 계획서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 페이퍼로 평가를 받아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공에 관련된 면접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 그리고 교수님과 이렇게 오럴 시험, 구술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전문대학원 극히 일부 학과에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대학원에서는 보통 학업 계획서, 뭐 연구 계획서 이것만 잘 써도 보통 입학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입학을 해서 어, 뭐 대학교 교수님의 노예가 되거든 노비가 되든 뭐 팔만대장경을 거기서 복사를 하고 있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요. 입시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 졸업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에서 반드시 뭐 내가 배워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꼭 진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고생한 만큼 얻는 것도 있고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학부에서는 좀 얕게 공부를 했다면 대학원에서는 좀 깊게 공부하는 형식이 있고요. 대학원에 들어갈 때 대부분 이제 외국 서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좀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서도 많이 보고요. 특히 영어 논문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도 좀 갖춰지지 않으면 대학원 진학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뭐 여기 시간 때워서 그냥 적당히 수료해서 내 학업 세탁이나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면 100% 힘듭니다. 그래서 진학을 하시게 될 때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 진학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